나는 몸신이다에서 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활짝 피어나게 해줄 수 있는 특별한 건강 정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벌써 잠깐 지나가는데 색깔로 정신이 번쩍 납니다. 우리 구희정 씨가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네. 우리도 그렇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문희옥 씨의 노래 한 곡을 성은 이씨요 이름은 오실씨 이름은 오실씨 몸매만 딱 봐도 누군지 알지요. 이야 성은이미호를 그렇게 또 편곡을 해서 개사를 나는 몸신이다에서 준비한 여러 특집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끌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셨던 특집은 역시 명의 특집인데요. 오늘 정말 어렵게 모신 명의 선생님과 함께 나는 몸신이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신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직접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를 하고 있는 심장내과 교수 장혁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생소하지만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병을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병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분들이 약 10만 명을 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병이 있는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키우게 되는데 증세가 나빠지면 잠깐 뛰는 것은 물론이고 일상생활, 대화를 나누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심하게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하게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가 되는 병은 과연 무엇일지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나는 몸신이다 오늘의 주제 심장 공격하는 순환기 암, 폐 고혈압. 고혈압? 그런 게 있어요? 그러게요. 예. 저도 건강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폐고혈압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요. 그리고 선생님이 심장내과 교수면은 심장 고혈압 뭐 이런데 왜 갑자기 폐 얘기가 나와요? 네, 폐고혈압 중에서도 증세가 심하고 치료하기 어려운 종류의 중증 폐고혈압인 경우에는 암세포가 온몸을 퍼지면서 여러 장기의 이상을 유발하는 것처럼 심장, 간, 신장, 특히 순환기 계통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순환기의 암이라고도 불립니다.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진단 후 3년 정도 생존하는 비율이 절반에 불과할 만큼 예후가 나쁘고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치료한다면 10년 이상도 무난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장혁재 선생님만큼이나 또 어렵게 모신 분들이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폐고혈압을 조기에 발견해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 치료해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시는 한우 여러분들인데요. 이제 저희가 박수로 따뜻한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아무래도 지금 건강에 저희보다는 좀 또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어떤 상태이신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올해 30살이 된 희망을 노래하는 가수 하진우라고 합니다. 우선 박수로 네 가주시구나. 네. 저는 24살 때 폐고혈압을 이렇게 진단을 받고요. 지금 6년째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심혈관성 고혈압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어가지고 장혁재 교수님이 계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가 24살 때 또 폐동맥 고혈압을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수라는 꿈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 이 폐동맥 고혈압을 진단받았을 때는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 다행히 제가 약을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먹고
이렇게 또 재활을 통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노래 하시고요? 네, 지금 가수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이들도 이렇게 보컬 트레이너로서도 그야말로 팬은 노래하고 소리를 내는 것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 만나서 지금 네네. 잘 관리를 하면서 다행스럽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33살 주부 한미숙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심장 초음파를 받다가 한 초등학교 때 폐고혈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가뜩이나 심장이 안 좋은데 폐고혈압까지 더해지니까 너무 힘들었고 그때 당시에는 걸리면 오래 못 산다, 죽는다. 이야기가 많아서 정말 무섭기도 했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지 생각하니까 너무 우울했어요. 그래서 우울증도 걸렸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하루에 3번 약을 먹으면서 증상이 악화되지 않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분 더. 네. 안녕하세요. 26살 강아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6년 전에 그 대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이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폐고혈압 진단을 이제 받았었고 진단을 받은 후로 증세가 갑자기 더 악화돼서 이제 걷는 것도 힘들어질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산소통 매고 그러다가 교수님께서 이식 수술을 권하셔서 작년 9월에 폐 이식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건강관리 열심히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저희 모두 폐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이런 병이 있는지조차 몰랐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폐고혈압 환우로서 교수님을 도와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장은채 교수님,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주신 환우들 이렇게 보시면 마음이 흐뭇하시죠? 흐뭇하다기보다 네. 감사하죠. 감사한 마음. 네. 사실 뭐 저도 우리 교수님이 계신 병원에 이제 가서 진료를 받고 지금 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막 마음이 지금 수술까지 또 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 마음은 이제 아픈 사람이 안다고 이식까지 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아주 정말 파이팅을 한번 내가 해주고 싶어요. 다시 한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리에 먼저 편안하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혈압이라는 그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실. 네. 근데 폐고혈압. 딱 집어넣은 그 폐고혈압이라고 그런 이유가 뭔지 난 그게 궁금합니다. 폐고혈압. 폐고혈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혈압과는 많이 다른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전신순환계의 고혈압과는 무관하게 오직 폐순환계, 우리 흉곽으로 쌓여있는 폐순환계에 있는 폐혈관에만 국한돼서 생기는 고혈압이기 때문에 폐고혈압이라고 합니다. 폐혈관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폐혈관 조형술로 촬영한 실제 폐혈관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심장이 있고 양쪽의 폐에 어떻습니까? 나뭇가지처럼 폐혈관 곳곳에 가지처럼 뻗어 있죠. 끝까지 막 뻗어 있는 거 보이죠? 예. 근데 혈관이 엄청나게 많네요. 저렇게 많구나. 폐혈관이 세 부위로 나누어지는데요. 심장에서 폐로 나가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폐동맥, 그리고 폐를 순환한 다음에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폐정맥, 그리고 폐 전체에 나뭇가지 모양처럼 가지를 치고 있는 폐모세혈관이 있습니다. 폐고혈압은 이러한 폐순환계의 압력, 폐동맥에서 측정한 폐순환계의 압력이 25mm 머큐리 이상을 말합니다. 125 이런 게 아니고 25입니다. 25? 교수님, 저희 아버지께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고요. 제 밑에 남동생도 똑같이
심장이 멎어서 일찍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혈압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있는데 보통 고혈압이라고 하면 140에서 150 이상을 알고 있는데 겨우 25 가지고 고혈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싶고.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측 심장에서 폐로 이어지는 혈관은 약 10cm 남짓에 불과한 폐동맥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야 하는 좌측 심장보다 약한 압력으로 피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따라서 우측 심장과 이어진 폐동맥도 약한 압력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동맥에 25mm 머큐리 이상의 압력이 오랫동안 가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심폐지구력, 심폐소생술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왜 심장과 폐를 붙여서 심폐라는 말을 쓰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심폐는 있지만 뭐 심간, 심위 이런 거 없잖아요. 왜 그걸 붙였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전혀 그냥 가까이 있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은 좀 당연히 오늘은 처음 들어보는 게 많네. 심폐라고 하는 이유는 심장과 폐 두 장기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평생의 짝꿍, 절대 헤어질 수 없는 금실 좋은 부부관계와 같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우리 몸 전체로 혈액을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심장이 폐로 혈액을 보냅니다. 그 후에 폐는 심장에서 온 혈액에 산소를 채우고 이산화탄소를 거릅니다. 마지막으로 폐에서 걸러진 깨끗한 피가 심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심장에서 몸 전체로 혈액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혈액순환의 과정입니다. 저 너무 제가 세상 처음 듣는 얘기처럼 반응을 했는데 몰라요. 그런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 폐 동맥의 압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폐와 심장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폐혈관을 수축하고 이완시키면서 조절을 하는 엔도셀린이라는 물질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엔도셀린이 많아지면 폐의 미세한 혈관들이 두꺼워지고 좁아지고 또 협착되면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결국에는 혈액의 산소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산소를 채우지 못한 혈액이 전신으로 퍼지게 되면 각 장기들에서 필요한 에너지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폐고혈압은 심장을 공격하는 순환계 암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거 들으면 무시무시해. 좀 겁이 나고. 근데 그 폐동맥이 좁아져서 그 압력이 높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 네. 폐동맥 압력이 높아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 모두 폐동맥 압력이 올라간다는 것은 똑같지만 이유나 경과가 다릅니다. 폐모세혈관에서 생긴 폐고혈압, 폐정맥 폐고혈압, 그리고 폐동맥 폐고혈압입니다. 폐모세혈관 고혈압은 모세혈관이 위치한 폐 조직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폐동맥 혈압을 높입니다. 이 경우에는 폐질환을 치료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다음은 폐정맥 고혈압입니다. 폐가 산소 교환이라는 원래의 역할을 마친 다음에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냈을 때 혈액을 받아줘야 하는 좌측 심장에 문제가 있다면 심장이 폐에서 돌아오는 혈액을 모두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심장질환을 치료하면 증상이 많이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폐동맥 고혈압이 있는데요. 폐동맥 고혈압은 폐나 심장이 아닌 폐동맥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이 폐동맥 고혈압이 가장 위험이 큽니다. 먼저 폐동맥 고혈압은 원인을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원인을 알고 따라서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는 폐동맥에 낀 혈전성 폐동맥 고혈압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수술로 혈전을 제거하게 되면 완치에 가까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폐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장을 일단 세운 다음에 폐동맥을 절제하고 수술 도구를 밀어넣어서 혈전을 잘라내는 영상입니다. 도구를 깊이 넣어서 유리에 스티커가 붙은 것처럼
붙어 있는 부분을 잘 잘라서 보시면 오랜 기간 동안 혈전이 폐혈관 내에 있으면서 혈관의 모양처럼 혈전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겼네요. 진짜 가지처럼 이렇게 뻗어 있는데. 이야. 아니, 저게 장기간이고 혈전, 핏줄 속에 있는 혈전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혈전이 저렇게 갓. 오랫동안 있으면서 오른쪽 모양이 왼쪽 두 개가 그냥 나왔네. 근데 모양이 진짜 다 막고 있었던 것처럼 혈관 모양대로 혈전이 생겼네요. 실제로 혈전 제거 수술을 받은 분과 저희 제작진이 또 어렵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오늘 저기 스튜디오에 오시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여의치가 않아서 못 오셨거든요. 이지연 씨인데 그래서 이지연 씨께서 영상 인터뷰로 저희와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같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이지연이고요. 혈전성 폐동맥 고혈압을 진단받았다가 수술받고 현재는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계단 오르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걸어다니면서 통화하는 것도 굉장히 숨이 찼고 또 주말에 쉬어도 항상 피로감을 느꼈거든요.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싶어서 병원을 갔더니 이제 혈전성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혈전을 혈관에서 떼어내지 않는 이상은 호전되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그 증세가 기분은 너무 참했죠. 울라 그래. 아이고. 나는 이렇게 아직 젊은 나이인데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특이하면서 우울증에 걸렸을까? 어떡해. 한 1년 반 정도 있으니까 완전히 회복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제 2의 인생을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아이고.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가수이고 또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계시는 하진우 씨, 약을 이제 매일 아까 하나씩 드시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지금 상태는 본인이 느끼기엔 어떠신가요? 지금은 많이 호전된 느낌도 있고요. 근데 저도 또한 이제 걱정을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어머니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병을 진단받고 나서 저희 이제 외가 쪽 외숙모께서도 폐동맥 고혈압으로 진단받으시고 나서 얼마 안 있으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걸 이제 어머니가 제가 이제 그렇게 진단받는 거 보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셨겠다. 네, 저는 오히려 이제 병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좀 담담했는데 근데 지금도 꾸준히 이렇게 약 먹고 이렇게 관리하면서 재활하면서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머 정말 박수 쳐주고 싶다. 정말 응원할게요. 건강하세요. 공포감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교수님 저렇게 약이나 뭐 이런 걸로 고칠 수 있으면은 다행인데 못 고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방법이 장기 이식입니다. 장기 이식입니다. 심장과 폐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과 폐 모두를 이식받을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공여자가 부족해서 한쪽 폐 혹은 양쪽 폐를 이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식을 받으려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를 대기해야 합니다. 이미 증상이 많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식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환자들에게 있어서 2년과 3년을 대기하게 되면 생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게 되면 그리고 새로 이식받은 장기에 잘 적응하게 되면 폐고혈압이 재발되는 경우가 없고요. 또 이식 후에 관리를 잘 하시면 생존율이 3배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가 앞서 오셨던 환우 가운데 우리 강하민 씨가 지난해 9월에
참 다행스럽게도 맞는 장기를 만나서 이식을 하신 경우잖아요. 본인도 오래 기다리셨던 거예요? 저는 1년 정도 이제 기다렸어요. 1년 기다리셨어요. 어떻게 그 이식까지 받게 되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는 이식을 받을 당시 이제 앉았다 일어나는데도 숨이 가빠서 화장실을 가는 것도 힘들었고 이제 한 10m도 못 걸을 정도로 한소통을 이제 메고 다녔었어요. 한소통을 이제 메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숟가락 드는 것도 힘들고 정말 힘들었을 때는 말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리고 게다가 저는 약물 부작용도 너무 심했었고 그리고 약이 들지를 않아서 가지고 되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장재 교수님께서 이식 수술을 권해주셨고 이제 운이 정말 좋게도 그때 딱 나타나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행운이다. 작년 9월 28일에 폐이식을 받았습니다. 진짜 감사하네요. 하늘이 도왔어. 좋아. 폐를 이식 받은 다음에 어떤 게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일단은 이제 맨 처음부터 숨을 잘 쉬지는 못했었고 숨 이제 적응을 해야 돼서 새로운 배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숨 쉬는 법을 배워야 됐었어요. 원래 숨을 잘 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많이 좋아져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뭐 여행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생겼고 앞으로는 이제 몸 건강 관리를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저 같은 고통 겪고 계신 분들에게 희망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장기 기증을 하고 싶어서 일단 이식 신청을 해놓긴 했는데 이제 폐이식 자체가 큰 수술이어가지고 이제 건강한 장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그렇게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신청을 했어요. 네, 아민 씨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저희도 더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고 더 건강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소망하시는 거 다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같이 저희가 나누면서 하진우 씨가 가수잖아요. 예. 그리고 보컬 트레이너로도 또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노래를 선생님 들어보셨다면서요? 네. 언제?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자리를 마련하는데 네. 그때마다 하진우 씨가 노래를 불러서 힘을 많이 그래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셨어요. 하진우 씨 노래를 좀 듣고 싶다. 저희가 노래 한 곡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눈부신 햇살이 오늘도 나를 감싸며 살아있음을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그 누구에게도 내 사랑이란 건 부끄럽지 않게 난 사랑할게요. 단 한순간에도 나의 사랑이란 건 아파하지 않도록 그댈 사랑할게요. 이제야 나 태어나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서로를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누군가 주신 나의 노래가 끝나면 잘생겨 보인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알고 진짜 잘생기셨네요. 네. 자, 폐 고혈압 이게 힘든 질환이고 또
발견하기가 어렵지만 조기에 발견한다면 이렇게 대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그 의심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께 드릴 텐데, 우리 몸신가족 여러분들이 여러분께 쉽고 또 와닿게 전달하기 위해서 살짝 상황극을 보여주실 겁니다. 오늘 문희옥 씨의 연기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기대를 하면서 이 4가지 상황 중에 3가지는 바로 이 폐 고혈압 증상이 맞고요. 한 가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지도 한번 보시면서 증상들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딸 바보 엄마 아빠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상견례 가야지. 얼른 옷 갈아입어. 상견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정말. 아니, 옷 갈아입어. 응? 옷 갈아입자. 갈아입으면 될 거 아니야. 갈아입으면 될 거 아니야. 일으켜줘야지 일어나지. 내가 지금 일으켜줬다고. 아유 정말. 저 눈빛 봐라. 저 눈빛 봐라. 자자자. 어머. 뭐? 어머 이게 뭐야? 뭐야? 남편 다리지. 당신 발목이 왜 이래? 왜? 안 보여? 이거 배 때문에 안 보이지? 이거 배 때문에 안 보이지? 당신 발이 이게 뭐야? 이게 사람 발이야? 이게 코끼리 발목이야? 왜 이래? 탱탱 부었어. 가만 있어봐. 뭘? 병원 가봐야 돼. 우리 그 명의 장 교수님한테 가보자. 그 바빠서 그분한테 진료가 될까? 그래도 가서 졸라라도 봐야지. 얼른 가보자. 일으켜줘. 아유 정말. 자자자자. 수민아. 자자자자. 연기했던 그 상견례를 마무리했습니다. 예비사위가 이 댁에 방문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 같이 보시죠. 똑똑똑. 장인어른. 자네 들어간 지 지금 얼마나 됐는데 지금 거기서 뭐 자고 있어? 이제. 이거 봐. 똑똑똑. 물만 내리죠. 왜 이러세요? 아니. 왜 이러세요? 아니. 문 좀 닫고서 물 묻어서 그렇지. 바지 좀 올려. 몇 시간째 들어가서 참 이것도 안 썼잖아요. 안 할 거야? 제똥이 분명합니다. 아니 세상에 나 태어나 이런 건 처음. 잠깐만. 예. 네, 아버님. 들어봐봐. 이게 제 거예요. 왜 자꾸 들고 그러세요? 그거보다 중요한 거 물어보려고 그래 지금. 네네. 자기 짜장면 먹었냐? 왜 이렇게 색깔이 까매? 안 먹었는데. 이렇게 검은 변을 싸는 친구한테는 내 딸을 줄 수가 없어. 내 딸하고 결혼은 취소야. 이거 네 거니까 네가 가져. 똥이랑 무슨 상관? 아버님 갖고 가세요. 결혼 20주년을 맞이한 부부입니다. 시장을 아름답게 한 아내와 남편이 레스토랑에 앉아 있습니다. 아니 오늘따라 이렇게 때 빼고 광을 냈나? 어머 이 사람 좀 봐. 우리 오늘 결혼 20주년이잖아. 당신이 좋아하는 팔찌도 달았고 귀걸이도 달았어. 어떻게 폼나지? 괜찮네. 그리고 오늘 나 화장도 신경 많이 썼어. 진짜? 응. 우리 밥 먹자. 그래 밥 먹자. 배고프다. 아니 근데 왜 입술에다가는 또 뭐야? 왜 시퍼런 걸 칠해놓고 그래? 아니 왜 입술이 어때서? 나 이 입술은 자기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발랐던 꽃분홍색 립스틱이야. 진짜 그걸 발랐어? 그럼 당신이 나보고 이쁘다고 아니 근데 했잖아. 지금 보니까 완전 시퍼래. 그거 거의 뭐 새카말 정도인데? 새카말 정도인데? 내 입술이? 정말 꽃분홍을 바른 거야? 꽃분홍색 발랐는데. 안 되겠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빨리 병원 가자. 아니 이거 먹고 가야지. 아니야, 빨리 나와. 지금 여보, 나 스테이크. 100일 기념일을 맞았어요. 남자친구가 한밤에 여자친구 집 근처 공원에 왔습니다. 선물을 주려고요. 자기. 아니 무슨 일이야 갑자기 밤에. 오늘 우리 100일이잖아. 맞아. 선물을 내가 준비했지. 뭐야. 고마워 뭐야. 한번 보자.
인형이랑 이건 향수네? 고마워. 아, 근데 사실 내가 받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너 갖고 싶은 거 있었어? 말을 하지.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말을 해. 아, 진짜. 아니, 이거 있잖아. 왜 여기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근데 느낌이? 아니?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있다 그래. 한 50명 정도 계시는 것 같아. 아니야. 전혀. 아무도 없는데. 시선이 안 느껴져요? 응, 전혀. 내 건가? 눈 감아볼래? 응. 이야. 너무. 아니, 뭐야 이게? 아니, 내 머리를 뽑은 거야? 아니, 남의 머리카락을 이만큼이나 뽑으면 어떡해? 아, 진짜 오빠 실망이야. 아, 내 머리. 내가 오빠였어? 아니, 쫓아가야지. 자, 이렇게 해서 폐고혈압의 전조 증상일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것이 세 가지는 관련이 있고 하나는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전조 증상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짐작을 해보시면. 그 변 색깔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그거는 조금 뭔가 장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 생각은 누가 뭐래도 머리 빠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만큼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왜요? 탈모 증세가 있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자, 그렇다면 정답을 알려주시죠. 어떤 게 전조 증상인가요? 정답은 네. 정답은 네. 정답을 알려주시죠. 어떤 게 전조 증상인가요? 정답은 네. 머리카락 빠짐입니다. 정답은 네. 머리카락 빠짐입니다. 전조 증상이 아닌 게?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검은 변, 부은 발목, 그다음에 파래진 입술은 전부 다 전조 증상이다? 예. 폐고혈압 증상이라고 얘기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발목 부종이 있었는데요. 네. 아까 좁아진 혈관을 통해서 심장이 계속 피를 힘써서 뿜어내다 보니까 지치고 기운이 빠진 우심실의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부종입니다. 특히 입술이 파래지는 것은 폐혈관을 통해서 공급된 혈액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적절하게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산소 교환이 부족하게 되면 파란 식으로 혈액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도 파래질 수 있죠. 마지막으로 까맣게 나오는 변은 폐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폐고혈압이 생기면 2차적으로 심장 기능이나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위장관 출혈 같은 것들이 쉽게 유발이 되고 유발이 되었을 때 붉은색 혈액이 위산과 결합돼서 검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까만색 변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 빠짐은 폐동맥 고혈압과는 1차적으로 관련이 없는 증상입니다. 네. 폐동맥 고혈압 또 폐고혈압은 사실 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다고 합니다. 위험한 행동들. 자, 그렇다면 일단 이 각각이 상징한 이제 어떤 것이죠? 네, 먼저 여기에 있는 소품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신과 출산입니다. 예. 임신과 출산. 그리고 두 번째는 등산입니다. 어쩜 아가 등산화도 이렇게 예쁘게 나오네요. 세 번째는 비행기를 탑승. 비행기 타기. 비행기가 작아서 예뻐요. 네. 이건 뭐죠? 네 번째는 사우나입니다. 사우나. 귀여워.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물을 많이 마시기입니다. 이건 진짜 좋은 거. 그러고요. 이 5가지 행동 중에서 4가지는 하게 되면 많이 위험한, 따라서 하면 절대 안 되거나 했을 때 많이 위험한 행동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해도 되긴 되지만 주치의와 긴밀하게 상담한 이후에 하는 것이 필요한 행동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5가지가 있고 우리 몸신 가족도 5분이시니까요. 여기서 위험 행동이라고 보여지는 걸 하나씩 가져가시죠. 저는
택배가 요즘 바쁠 텐데. 비행기. 비행기. 아, 비행기요. 혹시 이걸 좋아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하고 한번 이용희 선배님. 네, 저는 저기 임신 출산. 임신과 출산은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싸우면 안 돼. 싸움가 위험할 것 같다. 분명히 함정을 파놨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뭐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하시죠. 네. 뭐 가장 먼저 선택하신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하네요. 저는 뭐 기압이 바뀌고 그래서 뭔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 임신과 출산을 할 때는 의사 선생님하고 꼭 의논을 하는 거. 이것만큼은 왜냐면 혈압도 갑자기 상승할 수 있고 맞아. 그런 게 태아가 생겼을 때는 몸에 부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 뜨거운 열이 갑자기 혈관을 갑자기 확장시킬 것 같아서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너무 급격한 변화는 네. 좋지 않을 것 같다. 자, 물 한번 설명 들어봅시다. 물이요, 네. 아시죠? 그냥 마시기가 아니라 벌컥벌컥 많이 마시는 거예요. 또 정확히 그걸 또. 물 많이. 숨차. 생각만 해도 너무 숨차고. 이게 뭐가 위험할까. 그러다 자칫 진짜 큰일 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등산 아닙니까? 올라갑니다. 이 압력도 같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치명적일 것 같습니다. 아니, 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두 다 조금 다 위험할 것 같은 그런 같은데. 느낌이 들어서 아닌 것이 뭔지 참 궁금한데 우선 위험 행동에 대해서 네. 맞히신 분이 누구신가요? 여러분들 중에서 위험 행동을 잘 고르신 분들은 이용식 선생님, 그리고 문희옥 선생님, 그리고 레이디 제인, 이창훈 선생님입니다. 설마 그러면 지금 송옥숙 선생님이 고르신 부분만 의사들과 상의를 하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오히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위험 행동들에 대해서? 예. 비행기 같은 경우는 내부에 기체 순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고도를 많이 올라가지 않는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금지되는 행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대륙간으로 이동하는 장기 비행기 또 고도를 높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산소 분압이 낮아져서 환자분이 작은 차이에도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을 할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담을 받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항공사에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신과 출산을 왜 금지를 하죠? 임신을 하는 과정에서 체중이 늘어난 부분이 본인과 또 다른 한 명의 혈액 순환량을 심장에서 감당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2명 중에 1명 정도가 사망을 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2명 중에 1명 정도가 사망을 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저도 힘든데 알까지 나 힘들면 그러면 선생님 사우나는요? 사우나 그냥 얼핏 그냥 생각했을 때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폐동맥 고혈압 환자들은 이미 혈관이 많이 손상되어서 혈관의 수축 이완 조절 능력이 상실된 상태여서 급격한 온도 변화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우나는 피하고 목욕도 15분 이내, 또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는 시간은 5분 내외로 해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혈액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좁아진 혈관을 통해서 심장에서 폐로 보낼 혈액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미 오른쪽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급격히 혈액량이 늘어나게 되면 심장에 크게 부담을 받고 자동차로 치면은 무거운 짐을 싣고 달리는 차에 더 많은 짐을 얹어서 시동이 멎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폐동맥 고혈압의 경우에는 이렇게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경우의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은 높은 곳을 계속 올라가는 운동이다 보니까 강도가 세지는 운동이고 호흡이 가빠질 수 있고 그래서 하지 않아야 할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어떤 행동들이 환자의 경우에 위험한지까지 여러분과 나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분 더 건강해져서 뭐 좀 하고 싶다라든가 뭐 이런 소망들이나 바람 마지막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이제 이식 수술 전에 되게 두려움이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니까 네, 저 약간 희망을 드릴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와서 되게 좋았어요. 네. 저도 지금 꿈꾸고 있는 건 사회복지사라서 지금 이제 대학교 갈 것도 준비하고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환우로서 이제 희망을 노래하는 가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좀 더 드릴 수 있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폐혈관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 또 두 분 박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맞습니다. 필요하죠. 자, 혈관이 좋지 않은 경우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 및 각종 노폐물이 쌓여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죠. 오늘 알려드릴 첫 번째 식품 솔루션, 폐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빨간 맛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네. 비트. 이거 유명하죠. 소문난 네. 좋은 건강식이죠. 건강식품이죠. 네. 뭐 비트 요즘 많이 아시죠? 이 비트는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 정도로 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채소입니다. 바로 이 비트 안에 들어있는 베타인이라는 성분, 요 빨간 빛을 띠는 요 성분 때문인데요. 이 베타인은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을 제거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요. 또 세포 손상을 막아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식품은 또 뭔가요? 네. 이 폐고혈압의 원인 중 하나는 폐동맥을 막는 혈전 때문이지 않습니까? 혈관 속 시한폭탄인 이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오늘의 식품 솔루션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하나는 뭔지 알겠다. 이게 뭔지. 나토. 저는 나토 키나제가 되겠습니다. 나토 키나제가 뭐예요? 키나제? 나또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좋아하죠. 근데 아니 나토 키나제 약 이름 많이 뭐 소화제, 지사제처럼 약을 갖고 나오셨나? 이러고 맞춘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저도 나토는 들어봤는데 나토 키나제는 처음 들어봤어요. 대체 네. 뭔가요? 맞아요. 이 나토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나토 키나제는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이 나토 키나제는 일본 전통의 대두 발효식품이죠. 요 나토의 끈끈한 씨를 추출하고 정제한 그 효소를 말합니다. 이 나토 키나제는 원래 대두에는 들어있지 않는 성분입니다. 이 콩이 발효되면서 여러 균주들이 콩의 영양 성분을 변화시켜서 만들어내는 혈전 용해 성분으로서요. 100% 식물성 식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보면은 장기간 섭취하셔도 부작용이 적고 안전한 식품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20에서 64세의 건강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이 나토 키나제의 과잉 섭취에 대한 안전 확인 시험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한 552mg 그 정도의 나토 키나제를 4주간 연속으로 섭취해봐도 임상적으로 문제가 없었고요. 또 안전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왜 나토에서 이게 좋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끈끈하게 올라오고 이것이 좋다고 하는데 나토 키나제가 바로 이 끈끈한 이것에서 추출된 그런 물질이라는 얘기죠. 혈전이 생성되었거나 정상적인 혈관보다 수축된 혈관의 경우에는 혈류의 흐름이 정상 혈류보다 느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혈류 속도가 변화하게 되면 혈소판 활성화가 늘어나게 되고 혈관 내피가 손상이 돼서 심혈관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늘어납니다. 이런 혈류 이상은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과 같은 혈관계 질환 발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나토 키나제는 피를 묽게 해주는 작용을 하고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는 식품으로 심장과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만성적인 순환기계 질환과 특히 혈전성 질환의 효과적인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나토 키나제라는 건 어떻게 혈전을 용해할까요, 저게?
네,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혈액 속에는 피브리노겐이라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피브리노겐은 트롬빈이라는 효소를 만나면은 혈전을 만드는 주성분이죠. 피브린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나서 피가 몸 밖으로 나오면은 바로 이 피브린이 만들어져서 혈액이 응고되면서 더 이상 출혈을 막는 거죠. 자,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혈액이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 피브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만일 이것이 우리 몸 밖에서 혈전이 만들어지지 않고 혈관 내에서 피브린이 만들어지면 어떨까요? 큰일 나죠. 그러면 큰일 나겠죠. 자, 그래서 이 나토키나제는 피브린의 이 전 단계 물질인 피브리노겐을 없애서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 이 혈전 용해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 나토키나제가 혈액을 묽게 하고 또 혈전을 용해시켜서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러 동물 실험 그리고 인체 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바가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요. 이 동맥 혈전증으로 유도된 그런 쥐에게 나토키나제를 먹였더니 혈소판 응집이 억제되었고요. 또 동맥 폐색과 혈전증이 지연됐다고 합니다. 또 이 다리 정맥에 혈전이 생긴 개에게 나토키나제를 투여했더니 5시간 만에 혈전이 완전히 용해되어서 정상적인 혈액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나토키나제가 생체 내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지 확인하는 실험도 있었는데요. 건강한 사람, 심혈관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 투석 중인 환자 이 세 그룹에게 매일 나토키나제를 섭취하게 했더니 2개월 후에 세 그룹 모두에게서 혈액 응고 인자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동물 대상 실험도 있는데요. 이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4주 동안 이 나토키나제와 또 혈전 용해제를 섭취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 나토키나제가 혈전 용해제에 비해서 이 혈관 폐색에 도달하는 시간을 약 2배 정도 지연시켰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피브린을 분해시켜서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예방을 하고 또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가 나토를 먹으려고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저는 그 식감이나 냄새가 제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국 못 먹고 막 버리고 이런 일이 몇 번 있어가지고 이거 근데 몸에 좋다는 건 알아서 먹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맛있게 먹는 방법. 맞아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걸 좀 드시고 싶어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나토가 마음에 잘 식성에 맞으시는 분도 있지만 좀 냄새가 독특합니다. 또 이 끈적끈적한 식감으로 드시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제가 조금 드시기 편한 나토키나제 분말을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나토키나제 분말 준비했고요. 또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를 준비했습니다. 그 일회 섭취 분량의 경우에는 이 요거트 한 100g 정도의 이 나토키나제의 경우 굉장히 농축이 되었기 때문에요. 티스푼으로 이 정도. 엄청 이건 좀 조금이네요. 티스푼인데요. 네네. 티스푼으로 한 3분의 1. 그 정도만 이렇게 하게 이 정도 넣으셔서 그렇게 해서 드시면은. 글쎄요. 그게 나토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만 요 나토키나제 분말은 어떨지 한번 맛을 좀 봐주세요. 어머,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굉장히 곱죠. 그 손가락으로 사용하세요? 맛이 어떤? 거의 맛 없어요. 뭔 맛이야? 무맛이에요? 냄새를 아주 오래 하면은 살짝 이렇게 나토 냄새가 나요. 아니, 뭔가 이렇게 발효된 그런 느낌이 있지만 거의 그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토의 뭐 그런 진한 향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매우 농축한 거라니까 아주 적당량 조금만 사용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그 끈끈한 게 싫다, 나토 향이 싫다 하시는 분들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그런 향을 가지고 있네요. 참 좋은 거. 자, 그러면 그렇게 혈전 용해를 한다고 하니까 얼른 먹어보죠. 자, 그러면 이 나토키나제가 들어간 그것도 한번 맛을 보시죠. 네. 한번 들어가. 지금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나토 잘 못 먹어서. 냄새는 전혀 안 나는데요. 이거는 뭐 그냥 요거트인데요. 전혀 안 나요. 아니 그 나토에 약간 조금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전혀 안 느껴져서 말 안 하면 모를 것 같아요. 요즘에 청국장 분말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냄새 거의 안 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거 아니, 진짜 이렇게- 거의 표가 안 나니까. 그렇죠. 나토키나제는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이 130에서 159 사이인 20세에서 80세 사이 78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48주 동안 이 나토키나제를 섭취하게 했더니 이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수축기 혈압은 5.5, 이완기 혈압은 2.84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79명의 사람에게 나토키나제를 섭취하게 했더니 평균 이완기 혈압이 87에서 84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혈압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낮아지는 건 좋은데 원래 또 저혈압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압이 좀 낮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 나토키나제를 먹으면 더 저혈압이 오고 그래서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이 나토키나제는 심장 기능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아니라 앞서 말했던 혈전 자체를 용해야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저혈압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설마 나토키나제 먹을 때도 주의사항은 없겠죠? 네, 뭐 주의사항이라 할 것까지는 없지만요. 그래도 신경 써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이 나토키나제 자체는 효소입니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파괴될 수 있으니까요. 너무 뜨거운 물, 7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하루 권장 섭취량이 아까 티스푼으로 이렇게 이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0mg이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그냥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혈전, 즉 피브린이라는 것을 용해하는 효소 활성 단위가 있어요. 피브린 유닛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2000FU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또 이것을 콩으로 만들었습니다. 콩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배도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주의하시고요. 혈액 항응고제와 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약품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감사합니다. 채널 A